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일찍 만나뵙도록 할게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김세칠 리더님이십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ABCD인데 우리가 이제 성공의 ABCD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성공의 ABCD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ABC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세, 믿음, 결단, 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ABCD면 기초잖아요, 기초. 그 성공을 내가 원하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필수로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공 ABCD에서 제가 자세에 대해서는 애티튜드 자세잖아요. 그 자세는 우리가 외적 자세하고 내적 자세, 그 다음에 믿음에는 3P, 3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 꿈은 이제 ABC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부분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뭐 빌공자, 공들공자에 이룰 성자 해가지고 내가 빌고 공을 들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뜻한 것이 이루어진다, 그 목적을 이룬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뭐다 성공이라 하죠. 휴지통에다가 우리가 휴지를 버릴 때도 저 휴지통이 좀 멀리 있으면 그걸 탁 던져서 넣으면은 우리 뭐랍니까? 성공했다 이러죠. 그 다음에 초보 주차 운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이렇게 흔히 씁니다. 일상에서.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정한 성공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사이클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뭐 차성무 리더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박현주 리더님이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출생해서 학생기 정도를 보내면 이제 부모한테 의존하죠. 그리고 용돈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제 모방하려고 합니다. 이제 따라하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성공이라는 걸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 초년으로 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는 이제 홀로 쓰는 거에 대해서도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지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녀가 성장을 합니다.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은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자녀의 취업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가족의 그 성숙도를 좀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노후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 부르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면서 이제 은퇴 생활, 상속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겠죠. 요즘은 뭐 은준세, 은퇴를 준비하는, 그 다음에 퇴준세라고도 많이 합니다. 퇴사를 준비하는 뭐 삶,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가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우리는 뭘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그럼 그냥 과연 이제 부자를 가지고 성공으로 할 거냐? 성공이 뭐냐 이거죠. 성공이.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나 돈과 건강, 돈과 시간.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건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하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서 돈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선한 부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없고 돈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졸부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은 많고 돈이 없는 사람 우리가 진상이라고 합니다. 말만 많은 사람. 그러면 돈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 우리는 뭐라 할까요? 정유정 리더님? 남편. 근데 건강은 없고 돈만 많은 사람 우리가 졸부라고 합니다. 근데 돈은 없고 건강한 사람을 명강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이라고 한대요. 참 비극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분면 있잖아요. 예,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자영업.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직장인. 예, 직장인, 백수. 근데 이게 돈도 많고 생각도 있고 건강도 하고 시간도 많은 사람을 우리가 선한 부자라고 합니다. 선한 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선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백만장자 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이 그 토마스 제이 스텔리라고 하는 박사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만장자 마인드라는 책에서 백만장자들의 성공 비결 상위 5가지를 언급하면서 정직, 성실, 배우자의 내조, 외조 등을 꼽는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뛰어난 머리나 기회, 학벌, 운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백만장자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을 지었던 그 책에서도 보면은 성격이 아니고 성품 지향적인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꼴찌 동창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공하는 애들 그런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분에 키우는 꽃도 우리가 물을 줄 때 니는 이쁘게 자랄 거야 하고 주는 거 하고 니는 말라 비틀어질 거야 하고 주는 거 하고는 크는 시기도 다르고 꽃 크기도 달라진다. 화려함도 다르고. 여러분들 그 복날 동네에 지나가 보시면은 개들이 안 짖어요. 그 진짜 안 짖습니다. 복날 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나무꾼이 나무를요, 도끼로 이렇게 탁 찍을 때 있잖아요. 찍을 때 되면 나무가 이게 과학적으로 그 실험을 했는데 탁 뜬답니다. 그 생명체라는 거죠. 우리가 밥 실험은 많이 하잖아요. 밥을 지어가지고 용기에 담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적어놓고 뭐 짜증나 적어놓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곰팡이 피는 게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조금 체크를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습관을 나에게 맞추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자의 습관을 맞추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자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 성공자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공부나 학번이나 뭐 이런 기회나 뭐다 아니면은 뭐 그 부모님한테 받았던 뭐 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직, 성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공식이 있다.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하면 성공한다. 이거를 먼저 전제 조건에 깔으셔야 된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우리가 성공의 ABCD A, 자세. 우리가 자세를 에티튜드라고 하는데 우리 에티튜드 이제 에브리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내가 어깨를 좀 움츠리고 그 다음에 약간 우리가 이제 뭐 그 코어 근육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제 약간 몸이 거북목 비슷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태 같으면 내 성격도요, 내 생각도 굉장히 내가 팔수가 좀 낮아진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턱을 당기고 어깨를 쫙 펴고 그렇게 있으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당당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A는 1, B는 2, 알파벳을 C는 3, 이래서 이제 숫자 Z까지가 26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단어 우리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한다. 98점.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많이 물론 좋죠. 근데 96점. 사랑 54점. 운 47점. 돈만 있으면 성공한다. 72점. 그 다음에 리더십 물론 중요합니다. 89점. 그 다음에 경험 99점. 다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다 중요한 건데 애티튜드가 100점이라는. 애티튜드가 100점이고 그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노력은 뭐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요, 노력은 그냥 70점인데 노력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되면 역지사지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 군대 아니야 6이야 9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크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도 비즈니스에서 보면요, 우리가 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자세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배우는 자세 막 뭐 열정적인 자세 뭐 나오거든요. 그런 자세도 보면은 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리치 디보스 같은 경우도 리치처럼 승부하라는 책에서 보면 그 저자가 리치를 조사하면서 이 사람은 청소부부터
그 다음에 전계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까지도 폭넓게 아주 가까이 지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치는요 사람을 만나면 당신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역지사지로 치면은 우리가 사고라고 치면 스폰서와 나와의 파트너라고 하는 삼각구도가 있습니다. 이 삼각구도에서 나는요 스폰서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리더님들이. 그래서 그거를 파트너한테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내 파트너는 나는 이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스폰서한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세는요 그냥 더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를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사람들이 지일인 줄 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우리가 명심하시면 리더님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세는 우리가 이제 외적 자세하고 내적 자세, 그 다음에 행동하는 자세 이렇게 제가 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외적 자세는 우리가 복장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내적 자세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어느 환경에 있어야 내가 긍정적인 그런 내가 사고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행합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 있는데, 자, 외적 자세는요 처음에 복장입니다. 복장은요 그 기능에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디자인한 옷이죠. 전문가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등산을 갈 때는 아웃도어가 좋고, 그 다음에 뭐 25세트 라이딩을 할 때는 거기 맞는 옷이 좋고, 그 다음에 골프 할 때는 골프웨어가 좋고, 이게 다 그 기능에 맞다라는 거죠. 그 기능에 맞게 해야지 전문가인데, 우리 뭐 많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청바지에 그냥 목 이렇게 카라 없는 거 티를 입고 의사가 수술하러 간다면 그 환자가 믿겠습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점잖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지. 헤드폰 끼고 뭐 랩하면서 요 수술 요 배째야 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장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EBS 맞죠? EBS에서 이거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뭐 두 얼굴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제 이 사람이 쇼윈도에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주최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지나가는 여성분들한테 이 남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는 뭐 하고 있을 것 같냐 하니까 뭐 세탁소 아니면 직장 뭐 알바 어쨌든 연봉은 얼마냐 하니까 한 120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저 중간에 있는 저 아주머니는 점수를 치면 얼마로 점수를 주겠느냐 하니까 빵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복장을 바꿔본 거예요. 복장을 바꾸고 나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으로 보이냐니까 뭐 변호사나 뭐 그냥 성공한 사업자나 아니면 집안이 부유한 사람 뭐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든가, 그래서 점수로 치면 몇 점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9점에서 10점. 그럼 한 만나보자 하면은 만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니까는 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위에 사람은 만나볼 됐어요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예선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예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본선에나 뭐 4강이나 갈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복장이거든요. 옷차림이 첫인상을 주는 영향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복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정이죠, 표정.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느냐 못 주느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항상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 입꼬리를 먼저 좀 올리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 35세 이상이 되시면 이게 처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근력이 중력이 당기는 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웃어주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올린다든가 위스키, 뭐 와이키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일즈를 전문적으로 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한답니다. 그냥 제스처죠. 상대에게 이해도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밋밋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서 제가 이 힘이 더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전화를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화로 하면서 길을 안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저 거기서 돌아서 일리 가가지고 직진해가지고 그래 쭉 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냥 팔짱을 끼고 거기서 돌아서 가다가 쭉 이랬을 때 나오는 그 말의 힘하고 제스처를 할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시거나 제품 데모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제스처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역동적이고 좀 이렇게 당당한 자세처럼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 못하는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숙달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죠.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없다.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또 MBC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20대 남녀 12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한 그룹은 황혼의 따뜻함, 늙음, 노후 자금, 뜨개질 뭐 이렇게 노인을 연상케 하는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부지런함, 그다음에 도전적인 뭐 승진, 신입사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전자의 그룹은 걸음 속도의 속도가 평균 2초 이상 느려졌고 후자의 그룹은 거리 속도가 평균 2초 이상 빨라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이 아니라 우리 이건 뇌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보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적 자세입니다. 내적 자세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구 전체 중심에는 나가 있고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탑리더님들이 계시지만 탑리더님 물론 제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탑리더님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나 김세칠의 삶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탑리더님 입장에서는 탑리더님의 인생의 중심에 탑리더님 계시고 제가 격가지인 것처럼 나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 많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는 존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 설명이나 데모할 때도 준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입니다. 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죠. 이게 7cm인가 뭐 이렇다잖아요. 입에서 귀까지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요. 내 잠재의식에서 그거를 인지를 하죠. 그래서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겉에 있는 나의 소리를 속에 있는 내가 듣고 얘는 이걸 원하는구나라고 하고 뇌에 있는 해마가 그렇게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보물지도라는 책을 참고해 보시면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플러스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플러스 환경을 리더님들이 있게 하신 분들이 하시다 보면 진행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파트너의 모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날 동시에 스폰서의 모임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내 사업의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파트너한테 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스폰서한테 가가지고 내가 길을 받아야 돼요. 파트너 내가 스폰서 보세요. 파트너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되면 그 파트너도 자기 파트너한테 갈 거잖아요. 또 파트너 그럼 팀워크가 안 생기죠. 근데 내가 스폰서한테 가는 게 보여지면 파트너도 스폰서한테 파트너도 스폰서 이러면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트너들은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존재는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럼 내가 파트너 쪽에 가면 파트너들의 힘든 부분 이런 거를 내가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스폰서한테 가면 내가 좀 힘들었던 거를 내가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 요즘 이제 오프라인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에서 내가 열정을 받는 게 낫느냐 집에서 줌으로 받는 게 낫느냐 판단해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유혹이 어디가 더 많아질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 미팅에 가시면 늘 리더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환경에 가시는 게 중요하고 자 행동하는 자세입니다. 행동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이제 지행 합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데 지행 합의는 우리 요즘 이제 또 유튜브에서 윤영미 리더님이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윤영미 리더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좋아서 메모를 해놓고 내가 항상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단어거든요. 말이거든요. 생각과 행동은 하나야. 안다는 것은 행한다는 거죠. 아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럽니다. 윤영미 리더님이. 예전에는 오프라인 때는 이걸 또 뭐
성대모사도 해봤는데 뭐 이 줌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자, 그다음에 리트머스 시험지 있어요. 더블 다이아몬드,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 나카지마 가오로 일본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인간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아메이 사업은 사업 설명을 해봐야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알 수 있다. 자, 리트머스 시험지는 뭡니까? 시험지를 넣어야 이게 산성인지 알칼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업 설명을 해봐야 이 사람이 연결이 된 일 음소거해 주세요. 자, 이 사람이 사업 설명을 해봐야 소비자를 할지 사업자를 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소비자를 만들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갈게요. 자, 믿음이라고 해서 빌리프라고 합니다. 빌리프인데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른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경험만 많이 했습니다. 리더님도 어머니가 뭐 김장을 담그시거나 뭘 하는데 시키는 거죠. 야, 저 식탁 위에 소금 가져와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식탁 위에 소금 가져오라 했는데 소금은 조미료통이나 뭐 이런 데 있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거죠. 내 개인적인 심리 상태가. 그러니까요, 식탁 위에 소금이 있는데 이거를 없다고 자꾸 다른 데를 찾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서선생님들과 뭘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앞만 봐도 그게 없어. 그래서 짜증내면서 산책해서 어디 있노 이랬는데 내가 서선생님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기 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어릴 때 리더들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이거는 뭐, 이건 소금 아니고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 꿈이 있잖아요. 현실과 꿈이 있습니다. 현실과 꿈인데 이거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죠. 이 연결고리니까 아메이와 나와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연결고리는 나약할 수도 있고 튼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나약하면 떨어지죠.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거나 아메이 제품은 진짜 이 사람이 써보면은 이 사람은 100% 만족해서 쓸 거다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내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아메이에 대한 비전을 내가 끈질기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들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두 번 가보고요. 아유 뭐 이건 아닌갑다 떨어집니다. 현실에 난관이 오면요 아메이는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메이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의 난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관이 오면요 그냥 아메이는 다른 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능력이 부족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라는 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될 것 같다는 느낌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집중과 몰입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될 것 같은데 뭐. 될 것 같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성공하면 돈, 시간, 건강, 그 다음에 한 개 더 뭐였었죠? 뭐 친구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는 제품들을 내 주변에 추천할 수만 있다면 100% 가능하죠. 내가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제품을 내가 아미삽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제품은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내가 쓴다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5단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제 노트북에서 저희가 또 모니터를 하나 연결해가지고 저희 팀이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좀 깨지네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지는 단계가 5단계가 꿈을 내가 설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 이제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 청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세우고 습관합니다. 저는 목표 세우는 게 못해요. 그래서 목표 세우는 건 날짜를 부여하면 됩니다.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문결이님이 이야기하실 탱커에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세웠다고 해도 그게 행동으로 다 안 이루어지거든요. 학습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게 내가 믿어지면 행동을 하겠죠. 그 행동에 반복되면 습관이 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도전을 한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3P라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아미사은요 관계 자산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얘도 이 친구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깨우면은 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믿으셔야 되겠죠. 소비가 사업의 저는 99%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과 소비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그 인정된 제품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당장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나 이거 안 쓸래 이거 별로더라 라고 하면 아 내가 잘 못 가르쳐 줬구나 라고 하는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랜이죠. 파트너 성장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의 공정성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 플랜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3P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3S죠. 그 시스템입니다. 50년 이상 검증된 게 월드와이드 그룹이 있고, 지금 이제 드림월드 그룹에서도 같이 진행해 나오는 탱코아, 다음 주에 서선윤이가 할 너잼볼츠, 그 다음에 인정과 보상에 대한 다양한 랠리나 펑션, OSR이나 뭐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있는 그 검증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믿고 탱코 해가 되겠나? 가 아니라 탱코하면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해볼까?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죠.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스폰서라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쁨은 배가시켜주고 슬픔은 나눠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폰서한테 내가 좀 힘들 때는 또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힘든 거를 나누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기쁜 소리가 들었다 이러면 같이 이제 기뻐할 수 있도록 스폰서한테 전해가지고 또 기분 좋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사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죠. 나 자신. 나의 가치와 존엄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잠재력에 대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1장을 굉장히 좀 한번 보내드리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 행동, 성장의 사이클입니다.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면 그럼 내가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확실해지면 다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는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들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진행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 그러면 스폰서한테 내가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십시오. 가이드 다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 커미트먼트라고 합니다. 그 사업 진행 과정을 한번 볼게요. 현실 점검이 됩니다. 내가 현실 점검이 됐다가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욕구가 오죠. 그러면 대안을 찾습니다. 대안을 찾아도 이것저것 없어. 그럼 이제 그럼 아메이는 어떨까라고 해서 아메이를 검토하죠. 회사, 제품, 뭐 그다음 스폰서, 시스템, 보너스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결심을 하죠. 마음에 사인을 합니다. 마음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시간 관리가 들어가요. 시간 관리를 통해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원칙과 유보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 관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박힌주 리더님이 시간이 없다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잘 해주셨죠. 그죠? 이 부분을 잠깐 좀 언급해 볼게요. 시간 관리 매트리스는요.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언제 해야 되냐고 언제 아메를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A 사국면에 급하면서 중요한 이 일 시간을 쪼개서 아메를 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 근무해가지고는 아메 고민하고 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지 않고 B 사국면 있잖아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미루는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영역이 여기입니다. 아미를 알아보시고 괜찮다 해가지고 해야지라고 생각했다 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탱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데가 이 구역이거든요. 그건 뭐냐? 중요한데 급하지가 않으니까 미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하고 D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찾으셔가지고 이 부분 C와 D 영역을 찾아서 이 영역을 B 영역으로 옮기는 게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 D 구역의 시간을 빼서 B 구간으로 시간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단은 뭐냐면 노할 수 있는 연계예요. C 영역에서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이나 우리가 친목도 뭐 하는 거라든가 D 영역에서 내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 밥 먹으러 간다든가 아이 쇼핑하러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내가 줄이고, 아 피곤해 그냥 자야 돼, 뭐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나와의 습관에 대해서도 노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A7070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은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속임수의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있는 거를 내가 노하면서, 아니야 나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내가 좀 하기 때문에 홈미팅이 있는 이 시간에는 내가 약속을 할 수가 없어, 다른 날로 하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결단이고요. 우리가 이제 결단 이러면은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게으른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 결정을 한 능력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리스트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한 그 리스트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으르다라는 건 3번입니다. 3번. 왜 그럼 3번에 대한 게 우리가 있느냐? 1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안 정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리더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나의 삶에 내 24시간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셔야 돼요. 자신이 게으르다는 건 실천적 문제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에 대한 24시간에 대해서 어떤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진행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능력은요, 탱크화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들으실 탱크화, 문기일권님.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여름철을 준비해서 지금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결단의 힘이 변화의 힘이죠. 그래서 실질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루틴, 그 다음에 리추얼, 습관이라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리더들이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꿈입니다. 성공의 ABC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죠, 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 내가 꿈에 대한 리스트가 없다. 그러면 리더님들 네이버 치시면, 이거 저 네이버 친 거거든요. 네이버 치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 나도 이건 하고 싶어라는 걸 찾으십시오. 먼저 그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적어 놓으시고, 적은 거를 내가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붙여 놓는 거. 붙여 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레임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와 상상하고,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또 배우니까, 꿈은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 영상을 볼게요. 마이클 시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것이 단순 시간 반복이 아니라 지난번 나의 오류들, 나의 실수들을 극복하는 실험으로서 변화가 된다면 한 번의 성공, 즉 한 번의
무엇이냐면 자신의 꿈을 이룬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하는 것, 해야 할 것은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를 하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을까? 하지만 어줍지 않은 성공을 하면 아, 알았어.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더 이상 성장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나아가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도록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비겁함을 두려워하십시오. 실패 뒤에 오히려 더 큰 성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딱 보니까 취업에 공부에 스펙 다 써 있어요. 여기 써갖고 다니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강호동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잖아요. 706 개띠. 혜련아, 그랬더니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 그러고요. 그렇지, 성공과 실패가 있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틀렸더니 성공과 어떻게 실패가 있노? 뭐가 실패가? 대학 떨어지면 실패야? 취직 안 되면 실패가? 인생은 성공과 과정만 있지. 오, 그래요. 우리 인생은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과 과정만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과정이에요. 그것을 무기로 삼아, 걸음으로 삼아 우리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공은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이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그만큼에 대한 행동이라는 게 안 따라서 우리가 이제 CLC를 계속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을 할 때 1년 계획은 해보겠다. CLC 1년 계획은 해보겠다. 그리고 3년 동안 OM하고 그 다음에 홈미팅은 빠지지 않겠다. 뭐 이런 원칙을 좀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국 성공은 공식입니다. ABCD의 공식이 나의 삶에 습관을 맞출 수만 있다면 됩니다. 리듬. 드리물도 모든 리듬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부 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성공의 ABCD를 너무 열정적이게 강의해 주셨죠. 성공자의 습관을 나에게 맞추면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두 분 스폰서님의 습관을 저에게 맞춰서 또 드림월드의 또 멋진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긴장이 이제 풀리셨겠죠? 전주의 리더님을 다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사파이어 문경희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문경희입니다. 그래서 또 책은 짧은 기간 안에 한 분야를 조금 깊이 빨리 읽어내시는 게 그 대신 틈나는 대로. 근데 이제 책을 너무 띄엄띄엄 읽으시면 우리가 책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고 또 좀 산만했던 이 띄엄띄엄 알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또 바로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걸 좀 제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 후원, 자기 후원이 되죠. 근데 내가 후원이 되었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또 타인도 후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 도구이죠. 툴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두려움을 이 책을 통해서 제거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업은요, 인간관계 사업이라서 의사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나 혼란이 있을 때 그때 책을
들었을 때 많이 해소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 설명도 있고 회사 이해할 수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자기개발 및 동기부여 책 중에 제가 처음 접했던 게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있고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좀 전에 김세칠 리더님이 시간관리 매트리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스티븐 코비가 얘기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제가 이 파트는 진짜 두고두고 새겨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관리 매트리스에서 내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는 일들, 그리고 제가 영상은 잘 못 넣어가지고요. 근데 스티븐 코비의 큰 돌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모든 소중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의 책을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통해서 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책을 읽는 게 시스템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요. 이제 음원 듣기입니다. 음원 듣기가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뭐 테이프를 듣고 내가 CD를 듣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다음 장표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거기 보면 음원 듣기라는 게 우리 사업에서 굉장히 또 좋은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업은 내가 소비한 제품을 누군가한테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는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접 경험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미 이 사업의 결과를 낸 성공하신 분들의 리더님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죠. 항상 성공자와 내가 동행한다는 느낌으로 귀를 기울이신다면 이 음원 듣기가 매일매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음원 자체도 뭐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사업의 자기의 진행 방향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제품도 얘기하고 자기 개발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국 아메이에 있는 A-라이브라든지 오디오 콘텐츠 중에 이제 굉장히 우리 창업자의 방향성, 리치 디보스의 우리 사업의 10가지 특징, 뭐 긍정적인 뭐 10가지 말들, 이런 내용들은요, 진짜 두고두고 새기고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공식 채널은 드림빙이죠. 예, 그래서 드림빙을 소비자나 우리 프로스펙트에게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하고 내가 꾸준히 반복해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스토리는 우리가 이제 좀 첫 번째로 많이 권해드리죠. 내가 목표가 너무 간절하다. 3개월에 100개의 음원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의 진행하는 과정과 우리 그 성공자의 진행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시고 또 이해가 되는 분들이 아마 깊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대상자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사이드 잡으로 많이 알아보시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 주부, 그다음에 전문가, 그런 다양한 분들의 음원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또 그 분들에게 음원을 전달하시는 굉장히 우리 사업에 에너지를 받고 후원을 할 수 있는 툴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초기에 성공자의 스토리를 많이 들으시는 거 좋고요. 또 우리 드림월드에서 이 누트리션 웰리스 강의를 이렇게 전문가 강의를 또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에 다양한 강의가 있지만은 이 드림월드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전문가 강의가 훨씬 도움이 되고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고 팀에서 스터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에너지 사업인데 책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미팅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를 좀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미팅이라는 건 처음에 내가 학습하기 위해서 혼자 들어오지만은 단순한 PB가 아니라 우리 사업이 이 미팅에 얼마만큼 나의 사업 파트너가 조인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의 장이라고 꼭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스템에서 같이 공부하고 매일 꾸준히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그런 파트너들을 많이 만드셔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이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과 미팅이 일정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하시죠? 예, 이 미팅에서 내가 주요소 역할을 하는 이 미팅에서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후원을 가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홈미팅 이제는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화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미팅 하시죠. 차팅. 그리고 또 소규모로 내가 집이라든지 카페라서 하는 홈미팅. 그리고 지금 너무나 잘 돼 있는 제품교육 미팅은 A 콘텐츠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 미팅, 시스템 미팅, 이 온라인 미팅을 내가 참여하는 아까 김세칠 선생님 설명하신 것처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세라는 게 내가 이 시스템에 앉아 있지만 이 정신적인 이 상태가 여기에 딱 접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지만 이 정신적인 면을 일치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은 이제 온라인 미팅과 오프라인 미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꼭 맞춰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은요. 제품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봤는데요. 사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진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이유는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문구를 봤을 때 제가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주부 시절에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뭐 건강이라는 부분도 케어하지 못했던 정말 집에서 소극적인 주부였지만 이제는 이 제품을 쓰면서 제가 진짜 정말 좋은 집을 꿈꾸는 그런 사업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예, 그게 다 이 제품을 애용해서 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구전 광고잖아요. 구전. 그래서 내가 직접 소비한 제품을 경험담을 누구한테 전달한다는 거. 그게 나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지금은 생필품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한 스페셜한 제품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런 제품들은요, 내가 꾸준히 소비자를 만나고 이 제품을 애용한 걸 얘기하면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스페셜한 제품들은 또 여기서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내가 아주 저렴한 세제를 다 소비하고 나면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초기에는 이제 생필품군, 세제라든지 바디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빠르게 체인지 하셔야 여러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나오겠죠. 예, 그거를 조금 미루지 마시고 브랜드 체인지를 그 부분은 빨리 하시고 빅 아이템 같은 거는 이제 계획 구매를 하시면 예, 사업에 굉장히 속도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장에요. 이제 소비자 관리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을 쓰게 되면 이제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사업을 결심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 감동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제품 감동이 우리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원의 도구입니다. 내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많은 지금 뭐 아메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네트워크 제품들이 너무 많고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너무나 많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물건들을 접할 텐데 내가 그냥 제품 얘기한다고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분들과
충분히 소비자와 공감하고 그 제품에 대한 저의 경험들 아니면 이제 누군가의 경험을 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L400이라든지 특히 리플렉스 1699 이런 것들은 제품이 진짜 체험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효과를 내시는 분도 있고 조금 무감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감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의 아이템들은 누구나 만족하시는 제품이죠. 그리고 소비자가 플랜을 이해하면요. 사업 설명을 하게 되면요. 애용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애용자는요. 반드시 또 사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비가 구전이 되고 수입이 되는 이 플랜을 소비자들하고 많이 공유하시면서 소비자 관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초점이 내가 받는 것에서 항상 주는 사업자, 주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요즘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다면 내 삶 또한 원하는 삶을 갈 수 있다. 이 말을 저는 굉장히 믿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주는 사람, 항상 기빙 파워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는 사업자 이렇게 인재가 되어서 저는 또 그 소비자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에 우리가 사업 설명 있죠. 예, 사업 설명은 예전에는 쇼더 플랜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플랜을 나누는 거죠. 플랜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제품, 그리고 피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빌리프라고 두 번째 B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플랜과 프로덕트와 피플은요. 반드시 그 기초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플랜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행복하고 건전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 이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플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3회 월 10회를 하시는 분을 우리가 코어 리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코어 리더라는 걸 명심하시고 주 3회 월 10회를 도전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쉐어 10 스폰서 2라고 돼서 8대2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명에게 플랜을 나누면 반드시 2명의 관심을 가진다. 이런 법칙이 있으니까 제가 2명을 찾기 위해서 10명 이상에게 플랜을 나누고 제품을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업으로 간절한 목표와 꿈이 있다면 초기 3개월 100회 사업 설명을 도전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예, 저희 그 드림월드에서 3개월 100회 SP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인스타에 인증도 하지만요. 또 여기 보면 내가 홈미팅을 마련해서 그 홈미팅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 예, 그게 또 방법이라고 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홈미팅에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걸 또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8번에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아메이 사업에서 아메이 사업만 유일한 상담이죠. 왜 그러냐? 이 사업은요, 윈윈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스폰서님과 목표도 같이 정하고 방향성을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시행착오,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상담의 키는요, 성장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데 이 성장의 포커스에서 내가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예,
내가 좀 둘러갈 수 있는, 내 판단으로 좀 둘러갈 수 있는 일들을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와 점검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효율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꼭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건 상담을 통해서 그룹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제의 틀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담은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죠. 예, 뭐 크로스 라인, 형제 라인하고 상담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17대 1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만났을 때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친밀함을 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라인은 상담이 안 되고요. PT 이상의 아까 말한 코어 리더, 주 3회 월 10회를 하는 사업 설명을 하는 코어 리더. 그래야 사업 설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PT 이상 코어 리더, 두 번째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서 한다는 거. 예, 이 부분이 처음에 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뭐 나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내 감정을 얘기해야 돼? 저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조금씩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요.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상담은 이제 따로 만나서 시간 약속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미팅을 있을 때는 전후에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상담 양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이제 맵이죠. 내가 맵을 펼쳐놓고 나의 활동 사항을 스폰서님과 상담을 한다면 스폰서님도 이해하기 좋고 나도 그 활동 상황을 그림을 그렸을 때 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폰서가 되면 나도 스폰서와 상담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도 파트너가 생기면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상담을 받아보아야 상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력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꼭 상담으로 저는 이 사업에서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장에요. 저 신뢰 쌓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CLC를 들었을 때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3개월을 스폰서가 연속해서 들어보라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이런 거를 하는 거구나. 그 중에서 신뢰 쌓기를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 10가지 중에 이제 리더님들마다 조금 이제 강조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이 신뢰 쌓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탱코화 중에. 예. 왜냐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탱코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갈증을 느낄 때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는 지름길이 저는 신뢰 쌓기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예, 이 부분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1인 사업가잖아요. 내 자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상냥하고 친절해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무기력도가 생기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쌓을 수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LOS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스폰서는 나의 성공을 가장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폰서에 대한 신뢰는요, 정말 무한 100%, 1000%인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너에 대한 또 신뢰. 이 사업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나와 신뢰를 쌓아서 함께 갈 파트너는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LOS는 사업가로서의 신뢰지 않습니까? 거기에 1번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시간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팅을 가거나 내가 약속을 잡아서 어디를 갈 때 정말 10분, 최소 10분, 30분 전에 그 장소에 가서 내가 그 상대를 맞이할 거, 그다음에 미팅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이 굉장한 사업가로서의 신뢰,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저는 사업을 조금 꾸준히 진행해 오면서 가장 요즘 들어서 느끼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는요, 첫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요, 공감적 경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데요. 소비자하고 신뢰 중에는요, 공감적 경청일 때 소비자가 어떤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그걸 이해하면서 듣겠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의사소통은요, 공감적 경청입니다. 소비자의 속마음을, 그 감정을, 그 어려운 점을, 그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주변의 문제야, 시간의 낭비야, 이런 생각으로 듣는다면 절대 소비자의 그 신뢰가 쌓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요, 이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 소비자 관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신뢰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사실 PB에 대한 조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어요. 예, 관계가 괜찮다, 좋다, 신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굉장히 유연해졌고요. 그리고 미인 대칭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줄여서 한 말이지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 공감적 경청과 미인 대칭은 누구에게라도 신뢰 쌓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공감적 경청과 미인 대칭하자. 그리고 칭찬은 지나가서 하지 마시고 즉시 오늘 귀걸이가 너무 예뻐요. 오늘 헤어스타일이 좋아요. 오늘 너무 신나 보여요. 에너지가 좋아 보여요. 즉시 그 상대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의 변화는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나의 과거와 내 자신의 과거와 내가 지금 비교할 뿐이지 남과 비교할 일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내 자신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노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저는 신뢰 쌓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이 달려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10번에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 전달 방법이 굉장히 진화했죠. 예, 그중에 제가 진화를 못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 너무 부끄러운데요. 제가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자, 아메이 사이트. 아메이 사이트 정말 무궁무진하죠. 이 사이트를 정말 좀 다 잘 활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셨을 때 바로 어플에서 깔아드리고 카카오 로그인 하시고 보는 방법들을 간략하게라도 소개하신다면, 요즘은 제가 카탈로그를 권해드렸더니 그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이트를 훨씬 더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초이스가 더 눈에 들어오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카톡방 많습니까? 제가 어떤 강사가 아니라 리더님들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요, 카톡방이
이제 단체방이겠죠. 뭐 1대1도 있겠지만 1대2도 있겠죠. 80개라는 거예요. 80개. 예, 제가 좀 많이 당황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소통이 될까 관리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줌 미팅, 그다음에 블로그도 있겠죠. 예, 내가 만약에 원하는 정보라든지 지식은 블로그에서 마음껏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방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연결되고 공유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구독 서비스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내가 잘 소통할 수 있다면 정말 스마트한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예, 저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있죠. 이 10가지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한다면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요. 인생을 특별하게 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탱코아라는 10가지를요.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이 우리를 가르칠 때는요. 채찍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은 우리를 시간으로 가르친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강력하게 김영희 교수님이 시간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질적으로 풍성한 탱코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